19인데요. 이거 영어로 하면은 코비드 19라 그래요. 그래서 안 들려요? 이거 꺼졌나? 200. 그래서 CO는 코로나의 코, CO고요. VI는 바이러스의 VI고요. D는 질병, 디지즈의 D예요. 그 다음에 19는 2019년도에 생겨서 19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뭐 우주선 같죠? 근데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요, 뭐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기초과학연구원이 있어요. 기초과학연구원.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과학을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요. 이 기초과학연구원들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과학 지식과 최신 연구 동향을 담은 코로나19 과학 리포트를 발행했어요. 그 다음에 이 기초과학연구원 과학자들이 국내 연구 동향과 과학적 이슈와 신종 바이러스 예방, 진단,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 진행 사항과 아이디어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리포트를 냈는데 그 리포트를 참고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보통 이거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모두도 계획이 있죠. 근데 우리가 들으면 섬찟하지만 바이러스들의 계획이 있어요. 이 바이러스들의 계획은 뭐냐 하면은 숙주세포. 숙주세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숙주세포의 자원을 활용해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증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 밑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세운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코로나 현황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벌써 6천만 명이 넘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작년 2019년도에 막 이상하게 중국에서 우한에서 뭐 좀 사람한테 옮기는 그런 이상한 폐렴 비슷한 질병이 생겼다 그러고 웅성웅성 했잖아요. 그런데 2020년 1월달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도 이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끝나겠지 했는데 갑자기 이태리로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란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먼 데로 가나 그랬더니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그 사람들이 지원을 이태리에도 많이 해주고 이란에도 많이 해줘갖고 중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서 일을 하고 도움을 주니까 거기서 또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면서 갑자기 스페인으로 가더니 프랑스로 갔죠. 독일로 갔죠. 유럽으로 퍼지고 그러고 나서는 또 남미로 가고 또 미국으로 가고 그러고는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 그 회장이 총장이 이게 팬데믹이라고 그걸 바꿨어요. 그랬는데 이게 진행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갖고 불과 한 달 전도 안 됐어요. 4천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5천만 명 그러더니 지금 6천만 명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6,268만 명이 됐고 미국은 1,381만 명이고 근데 그 옆에 우리나라가 아주 조그맣게 있죠. 인도는 거의 1,000만 명 근처로 가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5만 명이 발생됐지만 완치자가 2만 7천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는 지금 미국은 27만 명이 넘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523명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이분들한테 명복을 빌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이 조금 단축된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균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계속 그러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사람이 코로나 균을 갖고 있었는데 옮기는 거는 기침을 한다든가 또 말을 한다든가 재채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온 그 비말을 통해서 옮기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저 대구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저 수용체가 있어요. 우리 몸에 수용체가 있는데 ACE2라고 있어요. 이 조그맣게 지금 조그만 나무처럼 보이는데요. ACE2라는 그 수용체는 사실은 우리 몸에 다른 데도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수분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혈압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많은 장소가 분포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폐, 숨을 쉬는 폐하고 심장, 혈관, 뭐 간에도 있고 우리 몸 조직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AC2 수용체하고 아주 밀접하게 접촉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물론 이게 혈류를 통해서 들어가지만 제일 쉽게 들어가는 거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입이라든가 코라든가 눈이라든가 글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우리의 그 공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폐 속에는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어 보셨죠? 그러면 숨을 들어 마시세요 그러고 참으라 그래요. 잠깐만 참으세요 그러면은 사진 결과를 봤을 때는 좌우가 까맣게 나와요. 공기를 확 들어 마셨기 때문에. 근데 공기를 내뿜으면은 쭉 쭈그러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디 공원에 놀러 가면은 왜 솜사탕 있죠? 굉장히 부풀어 있잖아요. 근데 솜사탕을 나중에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쭈그러들잖아요. 사실은 우리 몸의 폐가 공기를 많이 들어 마시면 굉장히 부풀어 오르지만 공기를 샥 빼버리면 팍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폐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그 미세 그 혈관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폐포에 그 ACE2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그 사스 바이러스 2의 그 균이 그 ACE2 그 수용체를 통해서 여기 지금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맨 쪽에. 저도 이 그림만 보면은 처음부터는 이거 너무 어려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그림 전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잠복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하루에서 14일까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더 줄여서 얘기하면은 뭐 4일에서 7일이라고 그래요. 이거 마스크 사실 만지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마스크 내려가고. 이거 잠복기 기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갖고 이게 결합을 해요. 여기 옆에 가면은 결합이 되죠? 결합이 되는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그 세포 단백질 가위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세포 안에 이렇게 가위가 있는지 몰랐어요. 가위는 우리 복에서 쓰는 가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몸의 세포에 가위가 있어요. 이 가위가 요거를 잘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 피부에 닿는데 여기에서 결합을 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ACE2 수용체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 갖고 여기 세포에서 가위가 이거 잘라요. 그 스파이크 단백질 있죠? 스파이크 단백질이 많아요. 그 하나에 굉장히 보이지도 않게 작은 그 바이러스인데도 그러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요 밑에 지금 맨 위에서 지금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게 보이나요? 저쪽에 그 맨 위 선에서 분홍색으로 좀 크게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드디어 세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는 이 바이러스가 뭘 만드냐면은 굉장히 꼭 필요한 중요한 단백질을 만들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빨리 또 다른 나를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드는 게 그 앞에 있는 그 소세지 같은 거, 잘라진 소세지 같은 거 있죠? 이런 단백질을 만들면서 요거는 이제 RNA이고 그 밑에 그 이렇게 네모 길다란 그 막대기 같은 거 있죠? 이 단백질을 만들어요. 이 단백질이 뭐 PP1A, PP1 AP라는 단백질을 만들어 갖고 다시 또 이 가위가 또 있어요. 가위가 또 이거를 또 이렇게 산산조각을 내요. 산산조각을 내고 다시 그 RNA를 복제를 하고 또 밑에는 DNA를 또 DNA에서 RNA를 하는데 꼭 필요한 이 복제에 꼭 필요한 그 제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잠깐만요. 이 설명은 뒤에 가서 해드리는데 그림 설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맨 위에 있는 N이라는 거 있죠. 맨 밑에 이렇게 주름 까베기처럼 생긴 거 그게 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N이 뉴클리어 캡시드 단백질이에요. 이게 다 합쳐져 갖고 다시 코로나 균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E라는 게 있는데 E는 외피 단백질. 그 다음에 맨 밑에 S가 있죠. 여기 스파이크 단백질. 그 다음에 M은 막 단백질. 이래갖고 이게 다시 합쳐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형체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형체가 만들어졌죠. 이쪽에 오른쪽에서 위에서 세 번째.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조립이 돼갖고 바깥으로 나와요. 바깥으로 나와서 옆에 있는 세포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가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잠복기라 그래서 균 하나가 들어갔는데 증세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만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과정에서 자꾸 만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되니까 어느 정도 많이 되면은 내 몸에 이제 기침도 시작하고 발열도 나고 드디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의 그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잠복기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무증상 전파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증세가 나타나기 이틀 전부터 이게 감염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잠복기라는 뜻은 그냥 아주 또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잠복기라는 거는 감염되고 나서 최초로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를 잠복기라고 그러는데 이 바이러스가 속에 들어가서 힘을 기르고 수를 늘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기간을 잠복기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병원체는 우리 몸을 확실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기간이고 증상이 없어도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 속에서 복제를 거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균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이게 많아지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증세가 나타나요. 마찬가지예요. 독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독감은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1일에서 14일까지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긴 사람은 14일까지도 가요. 근데 독감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은 증세가 금방 나타나요. 열이 나고 막 기침하고. 근데 독감은 사실은 치료제가 있어요. 치료제가 있는데 이제 아직 코로나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감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바이러스는 홀로 증식이 불가능한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에요. 숙주세포에 침입하여 숙주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과 재료를 빌려서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 이거 쓰신 분들이 저번에 무슨 영화가 있었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인가? 그 영화의 기생충을 비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생충이라는 말도 했었어요.
그다음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그 표면에 그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로 숙주세포에 달라붙은 ACE2 수용체에 이게 아주 열쇠하고 자물쇠 아시죠? 우리가 문 따고 들어갈 때 열쇠를 자물통 속에 이렇게 탁 집어넣어야지 열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붙어야 돼요. 열쇠와 자물쇠 형식으로 결합한 후 세포가 가진 단백질 가위를 활용해서 자신의 단백질을 일부 잘라낸다. 이거 다시 그림으로 갈까요? 잘라낸다. 그 다음에 이로써 바이러스 막과 세포막이 융합이 되고 여기 위에요. 위에 두 번째. 이때 바이러스 막 속에 보관하고 있던 RNA 게놈이 숙주세포 안으로 침투하여 본격적인 증식 활동을 벌이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RNA가 세포 내로 유입되면 가장 먼저 여기 아까 그 단백질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PP1A 그다음에 PP1AB 라고 불리는 아주 필수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주 필수적인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는 단백질 가위를 이게 이제 그 이름은 있지만 단백질 가위가 이걸 또 이렇게 조각조각 내요. 조각조각 내갖고 이거는 이제 많이 만들기 위해서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조각을 잘 내고 그다음에 RNA 중합 효소인 RDRP 이건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라이즈라는 거기에 의해서 복제하고 전사가 시작된다. 밑에 이렇게 물결처럼 돼 있는 거 있죠? 까베기처럼. 그래갖고 이제 뭐 N 프로테인, E 프로테인, M 프로테인,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각자 만들어서 이게 합쳐져 갖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다시 세포 바깥으로 나와서 또 옆에 세포로 가갖고 증식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나요? 네. 어떻게 보면 참 조그만 바이러스인데도 아주 정말 신기하고 과학적이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는 정말 뭐 이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신체의 그런 신비하다 그러면 조금 속상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거에 대해서 신비하다 그러면 좀 속상하지만 지금 그런 게 지금 계속 우리 인체 감염된 사람들의 몸속에서는 이런 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까 복제된 유전체 RNA들은 이러한 단백질과 아까 M 단백질, E 단백질, N 단백질, S 단백질과 합체되어서 비로소 완성체인 바이러스 입자가 되고 이후 세포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증식된 바이러스는 세포 바깥으로 나가고 방출된 바이러스들은 다른 세포들에 침투하여 다시 왕성한 증식 활동을 벌입니다. 그 다음에 이 RNA 바이러스가 그전에도 있었어요. 에이즈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고 에볼라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예요. 독감 바이러스 등.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에서 그 바이러스 단백질 가위 또는 RNA 중합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약물을 중심으로 약물 재창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치료제를 만들려면은 이 가위를 하는 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중합 그 효소를 또 막아야 돼요. 그래서 복제되는 거를 막아야 되고 이게 잘라갖고 하는 것도 막아야 해서 치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제를 그런 방향에서 이제 골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이즈 그 약은 팔레트라는 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은
그 단백질 가위하고 결합해서 바이러스 증식을 차단시키고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치료제는 우리가 많이 요새 듣는 렘데시비루라는 그 약이 있는데 이거는 RNA 중합 효소에 의한 바이러스 RNA 합성을 통제해서 치료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효 치료제는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개발이 안 됐는데 거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했었잖아요. 입원했을 때는 항체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인데 미국의 그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의료 시설이 굉장히 발전됐는데 대통령이 입원했는데 얼마나 좋은 치료를 많이 해줬겠어요? 근데 사실은 미국의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요. 근데 대통령은 공짜로 해줬겠죠. 근데 너무 좋은 치료를 받아서 자기가 치료를 잘 했다. 코로나가 별거 아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를 잘 받으면 다 낫는다. 이렇게 큰 소리를 많이 치셨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가 굉장히 조금 위험한 질병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끝날 줄 알았던 그 코로나가 우리나라는 이제 5만 명이 걸렸어도 많은 사람이 다 회복됐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1,000만 명이 훨씬 넘었으니까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다 미국에 있어갖고 저도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복사하고 전사라고 그랬는데 전사라는 뜻은 가락 단일 가락 DNA를 주형으로 RNA가 합성되는 과정을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요. 요거 이제 RNA 중합 효소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비롯하여 외피 단백질 E, 막 단백질 M, 뉴클리오 캡시드 단백질 N을 만들어서 이게 합쳐져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된 유전체 RNA들은 이러한 단백질과 합체해요. 비로소 완성체인 바이러스 입자가 되고 이후 세포 밖으로 나갑니다. 증식된 바이러스는 세포 바깥으로 나가고 방출된 바이러스들은 다른 세포들에 침투하여 다시 완성된 증식 활동을 벌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기존 RNA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등 치료제들 중 바이러스 단백질 가위 또는 RNA 중합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약물을 중심으로 약물 재창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이즈 치료제인 에비브사의 칼레트라와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루라고 하고요. 칼레트라는 단백질 가위와 결합해서 바이러스 증식을 차단하는 거고요. 람데시 이거 스펠링이 잘못됐어요. 람데시비루는 RNA 중합 효소에 의한 바이러스 RNA 합성을 봉쇄해서 치료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기존에 밝혀진 바이러스 핵심 단백질의 3차원 구조와 요새 또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되죠.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분자 화학물 설계 기술을 통해 바이러스 침투와 증식을 억제하는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들 또한 새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잠깐 그 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과거에는 암세포만을 집중적으로 죽이는 항암제를 사용했지만 이 암세포가 변이와 진화를 거듭하여 암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최근 들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켜서 면역세포 스스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면역 항암제가 개발됐고
2018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크게 각광받으며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그 요양병원에서 주로 쓰는 약들이 사실은 그 면역 항암제에 속해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큰 요새 대학병원에서 쓰는 항암제도 이제 면역 항암제 쪽으로 많이 아마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스 바이러스 2의 인체 면역 반응을 분석하고 또 어쨌든 치료 항체 발굴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 또 질병 진행 양상과 면역과의 상관관계 분석, 또 여러 약물에 따른 치료 예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과 기저질환과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는 융합의과학 연구를 통해 생체 내 복잡한 면역 반응을 조금 더 이해한다면은 향후 또다시 출현할 수 있는 신종 바이러스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세계보건기구에서 대한민국의 명칭에서 얘기를 할게요. 2020년 2월 12일 정식 명칭을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년 약어인 코비드19로 확정을 했고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해 팬데믹 범유행으로 선언을 했어요. 처음에는 안 하다가. 그리고 2012년 대한민국 정부는 영문 명칭을 코비드19라 부르고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코로나19라는 한국어 명칭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한에서 시작해서 우한 폐렴이라고 했지만 뭐 그냥 그걸 빼고 코비드19로 명명을 했고요. 전염은 감염된 사람의 기침, 재채기, 말 혹은 호흡 등에서 나오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만들고 많이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겸사겸사 많이 이렇게 마스크를 써서 이게 데뷔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미국에는 마스크가 거의 없었어요. 미국은 굉장히 공기도 맑고 뭐 병원에서만 그것도 특별히 치과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꼭 썼거든요. 왜냐하면 치과 의사들은 환자를 마주보고 입을 벌리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근데 보통 병원에서도 그렇게 마스크를 안 썼어요. 뭐 일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마스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환자가 많이 생긴 거는 마스크를 너무 무시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마스크가 또 없어요. 또 사러 가도 없대요. 그래서 많이 생긴 것 같고 이게 또 그 AC2 그 수용체가 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심장에도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사실은 그 심장병 환자들이 많거든요. 선천적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왜냐하면 그 먹는 음식이 이게 아주 심장병을 많이 유발시키게 만들었어요. 뚱뚱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왜냐면 여기 기저질환에 심장병 있는 사람들, 심혈관 질환 있는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는 미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염된 사람의 기침, 재채기, 말 혹은 호흡 등에서 나오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감염된 사람이 배출하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비말 혹은 에어로졸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눈, 코 혹은 입에 들어가면서 전염이 된다. 우리 다 뭐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주로 접촉 시 기침, 재채기, 말할 때 발생하는 작은 방울에 의해 전파하는데 접촉은 1 내지 3m 이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보통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방울을 방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4.5m까지도 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 간 접촉에서 신체 접촉 때도 이게 쉽게 노출이 되고요. 신체 접촉이 없을 때도 바이러스가 있는 물체를 만지고 나서 손을 씻지 않고 자신의 눈과 코와 입에 갖다 대는 행위 또한 전염의 위험성이 있다. 사실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손을 자꾸 입에도 갖다 대고 코에도 갖다 대고 눈에도 갖다 대고 사실은 하루에 몇십 번씩 그렇게 해요. 근데 뭐 손 안 씻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인간의 대변, 소변, 모유, 음식, 폐수, 식수를 통한 전염은 근거가 없대요. 근데 임신 중의 산모들에게 태아에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비말의 전파를 막아줘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줄입니다. 이건 너무 많이 듣는 얘기죠. 그다음에 실내에서 환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지속적인 환기를 통해 공기를 순환해 준다면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염할 수 있는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2020년 9월 기준으로 한 사람이 평균 2명에서 3명 사람들에게 전염할 수 있고요. 또 뭐 집단 그 감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포 또 전파 사례도 있었고요. 증상 발령 2일 전부터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고요. 아까 그 잠복기 얘기예요. 잠복기 동안에 굉장히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도 바이러스 전파는 가능합니다. 감염자들은 대부분 일주일에서 12일간 전염성을 띠며 심각한 경우는 2주간 전염할 수 있고요. 완치된 후 간혹 재감염 사례들도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사용법이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마스크를 만졌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보니까.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래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시고요. 마스크 안에 수건이나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래요. 사실은 이게 몰랐던 사실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의사협회에서 지금 이거 제시한 거예요. 그다음에 마스크를 벗을 때 우리 사실 여기를 만지잖아요. 근데 여기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사실은 균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또 꼼꼼하게 씻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또 모르는 사실도 여기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좀 주의하셔갖고 자꾸 손을 또 씻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아직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치료제가 없고요. 백신도 지금 문제예요. 근데 백신이 지금 뭐 화이자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이게 뭐 영하 70도에서 보관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이거 수입해야 되는데 영하 70도에서 어떻게 운반을 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또 유감스러운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간염에 대한 백신은 간이 우리 몸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백신의 효과가 90%가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은 이 코로나 우리가 폐라든가 입이라든가 코라는 거는 엄격하게 얘기해서 이 신체 내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신체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50%뿐이 안 된다고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코가 사실은 지금 외부에 있잖아요. 공기하고 마주치고 입도 사실 걸리면은 외부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 입, 기도 이게 철저하게 따지면은 우리 몸속이 아니래요. 몸 바깥이래요. 그래서 좋은 백신을 만들어도 효과가 그렇게 뭐 90% 100% 이렇게 안 나타난다고 그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이따가 제일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뭐 4천만 개, 5천만 개 백신을 들여오려고 영국에 그 백신을 들여오려고 한 이름이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근데 이게 지금 어저께 그저께
저기 연구 결과가 또 시원찮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실수로 반을 줬대요. 반앰플을. 반앰플을 줘갖고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래갖고는 다시 또 그 다음에 원앰플을 다 주니까 뭐 90% 효과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다음에는 또 뭐 8,000명을 처음부터 실수를 안 하고 원앰플을 다 백신을 했는데 60%뿐이 효과가 없대요. 그러니까 5천만 명 뭐 분을 들여오려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실험한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약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미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좀 어려운 전반적으로 다 이게 조금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백신도 그렇고 근데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는